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1920년 1월 5일의 상황입니다. 국문학자이신 이규열이라는 분이 사망했더라. 뭘로? 스페인 독감으로. 안타깝게도. 정말 이분은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31세야.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데 대단한 학자였나 봐요. 그래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오적에 한 명도 죽게 할 수 있고, 또 간송의 양아버지도 돌아가시게 하고, 또 이런 국문학자 훌륭하신 분도 사망하게 만들고, 참 좋은 사람, 나쁜 사람보다도 좋은 사람을 너무 많이 앗아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죽음인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는 없죠, 뭐든지. 근데 이왕이면 그래도 매국노가 죽으면 그래도 좀 난데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 안타깝습니다. 참 이거 웃을 일이 아니죠, 이거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919년도 11월 말경부터 우리나라에 2차 대유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월 초순, 중순, 말경에 서울이 확 퍼집니다. 그랬다가 서울은 좀 줄어들고 지방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은 1월 5일 날 국문학자인 이규영 씨가 사망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5일 날 기사인데요. 조선 언문이다. 이제 우리나라 국어라는 얘기죠. 이제 한글.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국어는 뭐냐?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가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참 우리는 슬픈 일. 나라의 국어가 나라의 글이잖아요. 나라의 글이 안타깝게도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가 국어고, 한국어는 그냥 언문 또는 이렇게 조선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참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의 언문 한글 학자인 이규영 씨가 서거했다. 서거는 이제 돌아가셨다. 지금도 대통령 서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나 지위가 높은 분들을 돌아가신 걸 서거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서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규영 씨가 서거했다. 뭘로? 악성 감기에 걸려서,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그만 죽었다. 죽어. 행년은요, 행하는 년이니까 그때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행년이, 그러니까 나이가 겨우 31세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 근데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31세 사망인데 신문에 나오겠습니까?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는 요 뒤로도 짝이 있는데 잘려져서 이렇게 놓은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조선의 언문, 그러니까 한글 학자인 이규영 씨가 서거니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위가 높거나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신 걸로 서거했다고 그래요. 서거했다. 악성 감기에 걸려서 그만 죽었다. 행년이 이제 행하는 나이가 그때 그 나이가 겨우 31세이다. 아이고 참. 옛날에 30세하고 지금의 30세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30세 넘어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옛날에는 20대만 넘어도 결혼해서 나이 때는 처자식이 있고 유명한 분이 돼. 30대가 돼도. 100년 전 얘기니까. 어쨌든 그랬다. 자, 어떤 분인가를 좀 살펴봤어요. 이번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봤더니, 이런 저서 중에 한글 적세, 지금은 적세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이제 단 책에 한글을 연구하셨던 사진입니다. 근데 그 책 중에 내용인데요. 말본, 눈벌림, 첫째 소리에 이런
좀 국문학자 이외에는 요새 약간 생소한 게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걸 연구해서 지금의 조선어 사전이 만드는 그 밑바탕이 됩니다, 사실은. 이분이 연구를 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글 모죽보기에서 이렇게 또 이런 걸 그 원고 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책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을 좀 뒤져봤어요. 도대체 어느 분이신가?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그 사전에 나오는 걸로 인용한 겁니다. 이규영 씨가 1890년, 1920년 참 딱 30년 사셨네요. 아유, 안타깝죠. 호는 검대로 경기도 수원 출생이래. 본가가 수원이었대요. 1910년대,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주시경 선생한테 배워요. 주시경. 예, 유명하신 분이죠. 주시경 한글 학자시로.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워서 그 국어 연구라. 그리고 보선 중학교에서 다니고 그 오성학교, 여기가 이제 사실 민족학교 계획이죠. 그리고 이제 함흥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뭐 조선어를 계속 이제 가르치고 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교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12년 여름에 뭐 주식한테 배웠고 한때 안동에서도 교편을 잡다가 그러니까 20대 중반 그랬다가 그 조선 광문회라고 해서요. 주시경 선생님의 이제 같이 연구하는 그 제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같이 일을 했고, 김두봉은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 나중에 공산당 됐습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독립운동했던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권덕규, 이런 사람과 같이 했다. 그리고 그 1918년서부터는 중앙학교에서 교편을 짰다. 그러니까 교사를 해요. 그리고 뭐 이런 책들이 많아요. 유고가 많았는데 젊은 나이에 31세 요절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이걸 다 출간된 건 못 보고 유고 형태로 출간이 됩니다. 어쨌든 책이 참 많아요. 그죠? 한글 적세, 뭐 교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단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경성중앙학교, 중앙학교에 중학교 이규영 씨는 여기 이제 교편을 잡았을 때니까 그래서 유행성 감모로 10여일 동안 그러니까 감염이 된 지 10여일 동안 아프고선 사망한 거야. 얼마나 황당하게 갔겠어요. 이렇게 이 당시에 스페인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10여일 동안을 동교 같은 학교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 사택 이 당시에 이제 그 예전에는 사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중에 사택에서 치료 중이더니 3일 오후 그 2시 반에 그 반드시 그 사고 돌아가셨더라. 뭐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은 사람이라니까 같은 동자 그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경성에서 태어났대요. 태생으로 부모를 따라 수원 지방으로 낙향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수원이면 낙향이야. 지금은 수원하면은 수도권이잖아요. 그죠? 서울, 수원, 뭐 지하철도 다니고 뭐 한데 이때만 해도 수원으로 가면 낙향한 거예요. 표현이 재밌죠. 100년 전이니까 낙향을 했다. 그랬다가 위대한 포부와 고원은 이제 높고 원대한 높은 그 이상을 가지고 다시 상경을 해서 오성학교에 입학했다. 오성학교는 이제 그 민족계열 학교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공부를 했다. 그래서 한글 연구를 한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열심으로 공부하며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돌아가신 주시경 선생, 이 당시 이제 주시경 선생 돌아가셨을 때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이 당시 주시경 선생한테 별도로 또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의 문화에서 조선문이니까 한글이라는 얘기죠. 한글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뜻을 원대에 품은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한글 연구를 하셨던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오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최남선,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저자 업적도 많고 큰일을 하신 분이죠. 최남선이 경영하는 그 광문회,
그러니까 이제 최단은 광문회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조선글, 그러니까 한글을 연구하다가 거금 4년 전에 중앙학교인데 종으로 나와요. 원문에는. 이건 이제 중으로 고쳐야 되는데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중앙학교의 고빙이 이제 초빙되었다는 얘기. 사람이 유명하니까 젊은 나이 때 초청을 해서 그냥 20대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고빙되어서 강사로 선생으로서 조선과 한글을 가르치다가 이 학교가 또 이게 또 그 민족 계열 학교거든. 일본 계열 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고 초빙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랬다가 수년 전부터 정교원으로도 이제 강사였다가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교사가 되어서 동교, 그러니까 같은 학교니까 이제 그 중앙학교를 말하는 중앙학교의 경영에 헌신했다. 경영이 이제 직접 이제 이제 가르치고, 이때 경영이라는 거는 사업경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경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것을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 경영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경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서를 떠면 경영이라는 단어는 나라를 경영한다, 집안을 경영한다, 뭐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다스리고 그 자기 직분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경영은 이제 그 이사진의 경영인지는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업을 가르쳤다, 제대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헌신을 해서, 헌신은 이제 최대한 이제 열심히 했다는 뜻이죠. 헌신했다. 오늘날까지 잔학계나 교육가의 큰 임무를 생각하는 도시야.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선생의 길을 제대로 걸었다. 그래서 한글도 연구하고 한글을 제대로 된 거를 가르쳐서 우리나라의 민족글, 우리나라 한글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자기가 전문으로 연구하는 조선글, 한글을 한때도 잊지 아니하고 연구하여 오더니, 근데 불행하게도 영영 돌아오지 못한 길을 떠나게 되었다. 계속 연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스페인 독감이 원수지, 이걸로 돌아가시게 됐다. 안타깝더라.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됐기 때문에,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신 게 지금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시경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그걸 연구를 하고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이어지는 거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의 뜻이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 있으면 또 한글날이잖아요. 또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같은 사람, 장선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시면 계몽기에 있는, 이 당시에는 이제 참 안타까운 편이죠. 우리나라를 미개한 나라로 생각해서 목매한 백성을 계몽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근데 일본 시각으로 봐서 우리나라 마치 못 배웠으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민족 계열도 반항해서 했지만 결국은 이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표현을 계몽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계몽기에 있는 우리 문화상의 막대한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안타깝다. 신문에서도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길이 장원창은 머를 기른 거예요. 머는 30청년, 31세니까 얼마나 안타깝어요. 청년의 몸으로 이같이 불행함은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서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끝으로 돌아가실 주시경 선생을 한번 느끼지 않지 못하겠으면, 주시경 선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 그래서 표현을 참 느낀다는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의 문자, 한글의 문자를 장래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하는 학자가 사망했으니까. 더욱이 그 사람이 불행함은 애석히 여기지
않게 못하겠다. 애석하게 여겨진다.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말을 비비고 왔나 몰라. 더 강조하나 그러겠죠. 금, 이제 5일 오전 10시 반에 중앙학교에서 자기 다니던 학교니까 교사했으니까 여기에서 고별식을 마친 후 유해는 오후 0시 50분 남대문 8 열차 이때 이제 남대문에서 출발한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제 장례 차량 별도 없고 그냥 이제 기차 타고 갔다는 얘기죠. 수원군 비봉면 쌍항리 자택으로 들여보내게 되었더라. 뭐 이랬다 이런 얘기죠. 참 이제 이런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조선어학회가 결성이 됐고 그분들이 예서 이렇게 이제 잡지도 이제 잡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영화로 나온 게 있죠. 뭐 이렇게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제가 뭐 이 영화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여기 한글에 대한 그 연구자가 삼아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하고도 관계된 이야기다 보니까 잠깐 뭐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말모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이 당시 상황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영화 제작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저작권하고 상관없이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를 소개하는 거니까 뭐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혜라는 분이 계셨다. 누구냐? 경성중학교 교원이었다. 근데 단순하게 교사면 이렇게 신문에 안 나오겠죠. 한글을 연구하시는 분이었다. 대단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31세지만 20대 초반부터 대단하게 연구하고 한글에도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소정 우리글 이런 것이 이런 분들의 연구가 뒷받침이 돼서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만 문화미조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문화유산들을 잘 지켜내는 것 중에 하나다. 문화유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가끔 이제 강의할 때 이제 구결토를 사용하는데 원문을 쓸 때, 한문 원문을 쓸 때 구결토를 다는 순간 우리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결토는 이두문자로 쓰는데요. 설총의 이두문자, 신라시대 때 지금도 내려와요. 그걸 저는 일부러 써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쓰는 이유가 전통 이어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힘이다. 한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뭐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문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것들이 다 뭐가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 소중한 거다. 그래서 문화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1920년 1월 5일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